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선택 4.15 인투TV 총선 특집 방송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우리 인천투데이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김갑봉 부장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진행을 맡게 된 이종선 기자고요. 자, 우리 김갑봉 기자님께서 좀 재밌는 기사를 또 쓰셨습니다. 전직 인천시장들이 지금 모두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민선 7기째 접어들었는데 민선 1기, 2기 시장님을 지내셨던 이제 고인이 되셨죠. 최기선 시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민선 3기, 4기 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전 시장, 예. 그다음에 민선 5기 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시장, 그다음에 민선 6기 시장을 지냈던 유정복 전 시장. 그러니까는 초대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세 분 모두 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역대 시장이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 진기한 풍경이 지금 인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안상수 전 시장이든 뭐 송영길 전 시장이든 이제 뭐 유정복 예. 전 시장이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면밀히 이렇게 기자님께서 살펴봐 주셨는데 예. 또 각 후보들의 이제 뭐 시장 시절에 뭐 공과 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좀 한 번쯤 짚어 주시고 이제 전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선 3기, 4기,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인천시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재정위기 문제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는 검단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쪽으로, 루원시티도 마찬가지고, 무분별한 어떤 토목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어떤 재정위기를 가속화했다. 그리고 이제 뭐 월미 은하레일 부실도 있었고, 뭐 이런 좀 악재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어떤 그 부채 부메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보면은, 그러니까 송영기 네네. 시장 때 투자 유치가 많았는데, 그 송영기 시장이 그런 투자 유치의 어떤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거는, 또 반대 극부적으로는 안상수 시장 때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평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아무튼 나이도 꽤 많으시잖아요. 네,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네. 송영길 의원하고 안상수 의원은 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재기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시장님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 패배했다가 잠시 쉬다가 2014년도에 이제 다시 그 시장 경선 나갔는데 거기서 유정복 그 저기한테 이제 다시 패배를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2015년 예. 2015년 서구 강화 을 재선거에서 그죠. 정치적 복귀 성공을 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2016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네. 나가서 강화에서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다시 이제 예. 그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는데. 화려하게 부활한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중구동 강화 옹진에 출마를 하는데, 선거구가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당선되면 예. 국회의장단을 넘볼 수 있는 어떤 그 중진급에 올라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예. 실패하면 아마 사실상 어떤 한 시대의 한 페이지가 좀 끝나는 것 아닌가, 우리 예. 인천 어떤 정가에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안 되시더라도 다시 뭐 어떻게든 부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물론 뭐 네.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불사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보고, 송영길 의원님, 네, 좀 얘기 네, 좀 송영길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은, 시장님은, 예. 제가 습관이 돼서 자꾸 시장님이라 그러는데, 네네. 제가 그 기사 나가고 송 시장님 항의 전화 받았는데요. 예. 되게 굉장히 젊어요. 젊은 나이에 속하고, 인천에서 사실은,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인천에 오셔서 민주노조 운동을 하시다가, 택시 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사법고시를 봐서 정가에 이제 입문했는데, DJ 때죠. 네. 젊은 피 수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벌써 4선 국회의원이시고, 4선이시면서 시장까지 한번 역임을 했잖아요. 송 시장은 2010년도에 안상수 시장을 누르고 인천시장 민선 5기 시장이 됐고, 네. 그랬다가 2014년도에 네. 유정복 시장님한테 패하죠. 네, 패하고 이듬해 치러진 이제 2년 뒤에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 개항을해서 다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당에서는 좀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송 시장님은 전혀 이제 그런 적이 예. 없고 당에서도 사실은 예. 제가 송 시장이 하더라도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공식적으로 뭘 요구한 적은 예.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그렇게 아. 만들어가기 때문에 네. 송 시장님 저한테도 전화했던 거는 김 기자 그렇게 쓰는 건 좀 서운하다. 아니 당에서 나한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험지 혹은 어려운 곳에 출마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언론도 그렇고 이게 마치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한 것처럼 아, 되게 난처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민주당에서 네. 연수을 민경욱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 송영길 의원을 집어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봤잖아요. 네. 그 자체는 뭐겠습니까? 예? 다른 곳에 어떤 네. 이렇게 배치할 마음도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죠, 굳이 네, 네, 네. 해봤으니까. 네. 네. 송 시장님, 제가 이게 한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네. 한 거지 않습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송 시장님께서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사실 대권,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네. 높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총선에서. 네, 그렇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난 2018년 이제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 30%가 넘는 지지율로 네. 김진표 의원을 누르고 네. 2위를 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송 시장 입장에서는 그 어떤 큰 그림, 어떤 당권, 대권을 그리려면 수도권, 호남, 뭐 영남 두루두루 이제 어떤 이 바닥을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러면 뭐 성윤길 의원님은 그 정도 얘기해보고. 사실 마지막에 예. 이제 유정복 네. 시장이죠. 핵심은. 네. 예. 핵심인데. 저는 이제 유정복 시장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지역구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요. 지역구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예. 과연, 그러니까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남춘 시장도 자기 진용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확보라든지 현안 사업들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반면에 이제 유정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유정국 시장은 2018년 선거에 질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정의 어떤 무능, 어떤 인천시정을 잘못했다기보단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역효과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셨고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남춘 시장도 이제 그 프레임을 내세울 때 뼛속까지 친노라고 하셨던 거였고 네. 뼛속까지 친노인 사람과 이 이른바 핵심 친박 인사하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선거 프레임을 짰듯이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번 선거 때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자기의 어떤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면 자기 사단이 필요한 거죠. 이른바 유정복 벨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유정복 벨트를 구축하려면 자기가 먼저 이 선거구를 빨리 출마 예정지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를 이제 그 리더십의 다른 이름은 팔로우십이지 않습니까? 그 팔로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어디 출마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네. 저희가 뭐 유정복 시장의 이제 행보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살펴볼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유정국 예. 시장도 그러니까 여튼 안상수 시장님하고 예. 손영길 전 시장님은 두 분 다 시장 선거에서 진 다음에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복귀를 했죠. 이제 남은 건 유정국 시장이죠. 네. 과연 유정국 시장은 이번 선거 때 네. 그 국회를 돌아올 수 있느냐. 그 정책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유정복 시장의 사실은 생물학적 고향은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입니다. 동구가 고향이시거든요. 거기서 예. 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서 다녔고 그런 다음에 정책 기반은 김포였습니다. 김포에서 초대 그러니까 민선시장 30대 때 저기 시장을 했어요.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예. 삼성 국회의원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기반은 고향은 김포였어요. 그러면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은 이제 차출한 거죠.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오면서 이제는 인천에 뿌리를 내리겠다. 인천에 내가 나의 고향 인천에 내가 정책 뿌리를 내리겠다고 오신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장 당선으로 반은 내렸어요. 네. 그럼 국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마 유정국 시장은 인천에 정책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사단을 꾸리거나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적당하게 험지인 곳. 네. 요즘 한기원 대표 말로 의하면은
험지인데 당선 가능한 거.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지금 예.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곳은 남동구 갑. 예. 네. 아. 맹성규 의원이 있는 남동구 갑. 예. 그다음에 미추홀 갑 얘기도 살짝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글로 가면- 일각에서 그쪽으로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당선이 높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요. 그럼 이제 안상수 의원이 이제 경선 정말 네. 그 치열한 예. 그 정말 각축전이 펼쳐지는 예. 거죠. 안상수 의원하고 네. 배준영 전 그 새누리당 후보하고 3파전이 당내 3파전이 예. 진짜 엄청난 그 각축전이 예상되는 내부 거죠. 경선부터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재밌어지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네, 그래서 네. 이번 총선에 예. 제가 뽑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네. 유정복 시장입니다. 아, 이분의 거치와 이분의 정치적 재기가 과연 네. 이번에 이루어질 것인가. 저도 다 좀 기대가 네. 되고 흥미진진한데요. 이게 네, 그리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앞선 두 분 시장도 네. 과연 어떠한 네. 결과를 얻을 것인가. 네. 흥미진진한 네.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앞에 이제 뭐 두 사례도 있었고 정말 네. 뭐 좀 비교되기 십상인데 또 네. 네, 유정복 시장님의 전 시장님의 네.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2020 뭐 선택 4.15 총선 특집 인천투데이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